자, 미하일 아파나시에비치 불가코프입니다. 불가코프는 1891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태어나가지고 1940년에 이제 죽은 작가인데요. 소련 20세기 러시아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출생지가 그 키예프인데, 키예프는 사실 우크라이나 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아 작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작가인데, 그걸도 그렇고 그냥 다 묶어서, 예, 벨라루시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러시아 작가로, 그리고 러시아어로 썼으니까요. 그거랑,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키예프 출신이다라는 거랑, 그 다음엔 이제 집안이 학구적이고, 그런데 전기입니다. 제가 탑재는 안 했는데요. 네. 아버지가 신학대 교수였습니다. 성직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이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자랐고, 본인이 그 의대를 나왔습니다. 키예프 대학 이제 의학부를 입학하고 거기를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공부하던 중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으니까 1914년에 거기서 이제 의료행위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키예프 국군병원에서 뭐 우리로 치면 인턴 레지 이런 거 이제 다 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의사로 일을 했다. 군인이면서 의사니까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자기의 경험들을 나중에 여기다가 씁니다. 근데 요거를 오랫동안 읽고 싶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번역이 나와서 읽어봤는데요.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위군 이런 소설도 있는데 제가 좀 책을 못 찾겠고, 저는 그거보다도 요게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그 날것의 경험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시골 깡촌에 그 의료시설도 굉장히 부실한 그런 곳에 이제 그 발령을 받게 됩니다. 받고, 환자들이 E, A, B, C, D 이렇게 와요. 그럼 약간은 옴니버스 식으로 해가지고 이 환자는 뭐 내가 이렇게 치료하고 또 이 환자는 이렇게 치료하고, 뭐 나중에 뭐 우리로 치면 이런 작두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기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다리 썰린 그런 이제 소녀를 치료했는데, 뭐 나중에 걔가 완치가 돼가지고 뭐 암탉인지 수탉인지를 들고 왔더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난산이어가지고 거의 이거는 살리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살렸더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이야기를 쓰고, 여기 모르핀인데 하나는 제목이,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어떤 병리적인 불가코프 그런 모습을 이제 좀 보여주죠.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 그런 거. 근데 스스로에게 몰핀을 주사하기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있으니까 1917년 3월에 니콜스코의 병원에서 일하면서 디프테리아를 앓았고 육체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몰핀을 주사했다. 이제 그 의사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좀 빨리 했었고요. 여러 번, 두 번인가 세 번 뭐 여러 번은 아니네요. 두 번인가 이제 세 번 한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기억이 지금 되고, 그 다음에 1919년에 이제 이쯤 되면 불가고프도 나이가 이제 조금 드는데, 거의 이제 서른을 앞두고 있는 이제 이런 날인데, 의사가 아니라 뭘로 살아야겠다, 작가로 살아야겠다. 근데 이제 불가코프는 크게 두 가지 소설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극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가 불가코프와 극작가 불가코프가 이제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밥벌이의 방편이었기 쉽겠지만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기자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약간의 그런 저널리즘을 섞은 그런 글들, 칼럼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거를 즐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밥벌이의 방편이기는 쉬웠겠으나 그게 제일 컸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주 싫은 일을 하진 않잖아요. 혹은 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도스옙스키도 그렇지만 불가코프도 소설을 읽어보면 그렇죠. 시대의 화두에 굉장히 예민하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고, 그런 것들을 시니컬하게 되게 날카롭게 이제 쓰는 그런 능력 같은 게 있는데, 톨스토이하고는 되게 달라요. 톨스토이는 저널리즘하고 1도 상관이 없는 작가인데, 불가코프, 그 다음 그 전에 우리가 도스옙스키를 떠올려 보면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24년, 네, 이제 좀 소설들을 이것저것 쓰는데, 발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백위군, 이게 이제 가족 소설인데, 자기 집안 이제 어릴 때 그런 기억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를 쓰는 거죠. 요것도 각색을 해가지고 뚜루빙가의 나날들이라는 제목의 희곡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1번 부인하고 이혼하고 2번 부인하고 결혼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제가 그 뚜루빙가의 나날들 요거 이제 공연했다고 했는데 그 극장이 모스크바 예술극장입니다. 지금은 줄여서 무하트라고 하는데 이메니 체호바 체홉 극장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공연을 했으니까 극작가로서의 불가코프의 명성이 꽤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이번에 읽을 그 개의 심장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20년대에 불가코프가 쓴 여러 소설 중에 좀 돋는 그 다음에 이제 주제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엮을 수 있는 세 개의 작품이 개의 심장, 악마의 서사시, 그 다음에 치명적인 알인데요. Fatal Eggs. 근데 이제 이거를 소설을 안 읽어보고 제목만 보고서 운명의 달걀이라고 이제 번역을 잘못. 네. 근데 이제 이때 알은 에그즈는 달걀이 아니라 파충류의 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명적인 알 그런 거 이제 세 편을 이제 그걸 비롯해서 이제 여러 편의 또 작품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1920년대 내프 시대가 끝나고 뭐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집권하고 이러면서 그 30년대로 들어가면서 이 너무나도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불가코프 개인의 삶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제 받은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요는 이제 통치자와의 관계인데 스탈린과의 근데 불가코프와 스탈린의 관계는 불가코프가 도식화하는 거에 따르면은 태양왕 루이하고 루이 몇 세입니까? 14세니 15세니 아무튼 루이와 태양왕 루이와 몰리에르의 관계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유비가 있어. 그렇게 자기가 한번 비유를 해가지고 위선자들의 밀교라고 이제 희곡도 하나 쓰고 했었는데 요거였나? 제가 지금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요건지 뭐 몰리에르인지 뭔지 아무튼 희곡이 하나 있거든요. 아주 어릴 때 읽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태양왕이랑 저기에 몰리에르의 관계를 자기와 스탈린의 관계에 이제 빗대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받은 인상이 이거는 이제 일방적인 박해나 뭔가 탄압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밀당? 그러니까 정치적인 밀당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비유가 정확하진 않은데 약간은 레닌과 고리끼의 그런 복잡다단한 그런 관계 같이 그렇게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밑에 미텍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 보통 작가들 이렇게 잡아다가 뭐 숙청하고 해가지고 뭐 어디 수용소에 보내거나 혹은 뭐 직결 이렇게 처분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불가코프도 이제 그 작가들의 비난을 되게 많이 이제 받고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망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약간은 스탈린이 불가코프를 살짝 이제 달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술극장의 극단장인가요? 좀 높은 자리를 하나 제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어떤 연구서에 보니까 그때 불가코프의 부인이 옐레나였나 이런데 옐레나 그 부인의 회상에 따르면 스탈린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스탈린이라고 불가코프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불가코프랑 여사여사 이제 통화한 내용을 그 회고록에다가 써놨던데 네, 그 극작가 내지는 소설가가 과연 어떤 지위에 있어야지 그 통치자하고 이렇게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그런 지위의 작가였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스탈린과의 관계가 좀 복잡다단 애매모호했나 보다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보기에 그래서 불가코프의 적이라면은 스탈린이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탈린 집권 이후에 이제 그 소비에트라는 거는 하나의 미학적인 원칙이 있을 때 그거에서 어긋나는 거는 전부 다 X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언권을 누가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그 문화 권력을 가진 자들과 불가코프와의 반목 이게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핍박, 억압 이런 게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불가코프가 쓰면서 도 잘 쓰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사실상 이거를 쓸 때 자기는 이게 아마 출간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했을 법하죠. 이건데 거장과 마르가리타 저도 번역본이 2개가 있네요. 요걸로 더 열심히 읽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이게 더 번역이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 열린 책들에서도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이 거장과 마르가리따는 불가코프의 최고의 소설, 그다음에 최고 작품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 소비에트기에 생산된 모든 문학 작품 중에서 최고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 19세기 문학을 쭉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문제시 되었던 여러 가지 주제의식 그거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적으로도 복잡하면서 되게 훌륭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이나 문체나 이런 것들이 클래식하면서도 되게 모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옹고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 것을 익혀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생산하는 능력이 이 소설에서 돋는 거죠. 근데 이제 작가 생전에는 발표되지 못한 그런 이제 비극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요 개의 심장도 마찬가지로 당대에는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전과 마르가리따 쓰고 할 때 이제 작가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약간은 그 아버지한테 받은 그런 내력이었을 것도 같고, 신장 경화증이 발병해서 이제 뭐 돌아가시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신부전 같은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에 죽고 모스크바 노보데비치 수도원에 묻힌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스크바에 갈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묘지, 공동묘지 노보제비치 수도원을 가보시라. 가보시면 불가코프의 묘도 있고 또 누구야 최후의 묘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좌우당간 되게 뭐 한 사람들 묘는 거기 다 있고, 차이콥스키 묘는 페테르부르크에 있었던 거 잘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이제 거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묘지는 반드시 구경하실, 한번 이렇게 관람 견학하실 만한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원래는 거장과 마르가리따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대표작이고 저도 이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에는, 심지어 지난 학기는 안 읽었는데 이제 이번 학기에는 개의 심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20년대에 그렇게 이제 세 편의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많은 소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그게 이제 세 편의 소설인데, 악마의 시가 1924년, 그 다음에 그 치명적인 알이 1926년, 그 다음 개의 심장이 1925년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개의 심장은 발표가 늦어요. 1987년입니다. 즉 작가가 살아있을 때는 통과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풍자가 너무 세서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원고를 영구적으로 빼앗기는 불상사는 피하고 어떻게 받아와가지고 이제 보관되어 있다가 이렇게 출간이 되는 거죠. 그럼 뭐시기 그렇게 풍자가. 근데 요 무렵에 다 이제 이런 거 썼고, 그 다음에 불가코프는 풍자 작가, 사찌릭, 러시아어로 세타이어, 그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풍자 작가임을 굳이 뭐 이렇게 굳이 숨기지도 않고, 그게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그 동시대에 대한 풍자가 너무 심해서 출간할 수 없다. 근데 뭐 어쩌라고, 나는 풍자 작가인데, 거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의 심장에 보면은 프라페서로 프레아브라젠스키, 그러니까 프레오브라젠스키 교수 하고 거의 똑같아요. 어쩌라고, 나 프로레타리아 싫단 말이야, 꺼져, 이렇게. 니네들은 지금 내 카펫을 엄청 더럽혔잖아, 이런 식입니다. 내 연구실에서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 이러고 자기는 더 소리 지르고 막 전화기 집어던지고 막 그러는데, 불가코프도 굉장히 성깔이 있는 작가였다라는 거를 거장과 마르가리따에서도 알 수 있지만 20년대 쓴 소설 보니까 작가가 젊어서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막 그 성깔이 막 진짜 활자 뚫고 나올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세 소설 중에서 이제 제가 다 훑어만 대충 봐가지고 자세히는 얘기를 못 하는데요. 이 악마의 시는 진짜 고골이에요. 어떤 그 관청인데, 그냥 관청인데 이게 20세기다 뿐이지 그 19세기 우리가 고골의 소설에서 봐온 그 관청하고 크게 다를 바 없고,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고골의 주인공에다가 도스옙스키 분신의 주인공 합친 것 같은 피해의식에 이제 완전 사로잡혀갖고 있고, 망상에 막 이렇게 쩔어 있다가 마지막에 건물 위로 올라가갖고 지가 뛰어내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해갖고 이제 되는 그런 인물.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냉소적으로 쓴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명적인 알 같은 경우에는 베르시코프라는 교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 이런 거를 화학이라 해야 돼, 생명공학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기 뭐야, 알의 생산이 아니 부화를 이렇게 앞당기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는데, 광선 같은 거를 발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쬐면은 알이 되게 빨리 부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란이 하나 있을 때 이거를 뭐 하루 이틀 만에 이걸 병아리로 하고 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식품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